Hey everyone, here at Asian Boss, we try to bring you real insights from Asia that you won't find in Western media. Have you ever wondered how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really feel about living in South Korea? You're just about to find out. Unfortunately, we can't share the full unfiltered conversation on YouTube due to restrictions on certain words and themes, but you can watch it on asianboss.io. Thank you for your support as always, and now, let's dive in.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인터뷰를 하는 것 같네요.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그때가 6년 전이었나요? 7년 전이었나요? 네, 대략 그 정도 되죠. 그 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굵직굵직한 걸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대학교 4년을 졸업을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정도 강제 휴식 기간을 좀 가지고요. 아무래도 그 북한에 관한 실체라든지 아니면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를 전혀 어떤 대중 언론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때까지는. 네,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길을 틈으로부터 그 뒤로 많은 이제 또 유튜버들도 나오고 이제 많은 탈북자들도 인터뷰를 하는 컨텐츠도 생기고 그런 패턴을 저는 봐왔거든요. 네네, 저도 봤습니다. 많이 기억에 남는 게 그 탈북 과정을 그렇게 여러 번 겪은 것도 대단하지만 또 이제 어떤 불치병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 불치병이 네. 아직도 지금도 이걸 겪고 계신 건가요? 예, 정확한 병명은 희귀난치성 질환의 공식 명칭은 혈우병이에요. 그래서 혈우병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인들 혈액 속에는 이제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을 응고시킬 수 있는 인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인자가 뭐 예를 들어서 일반인한테 열이 있다고 하면 10개가 있다고 하면 저한테는 제로,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나게 되면 피가 잘 안 먹고 지혈이 안 되고 그래서 상처가 크거나 혹은 교통사고나 이런 큰 걸 당하게 되면 생명의 위협도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불치병이고 조금 더 위험한 부분은 외부로 손상이 상처가 나오고 이렇게 상해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응급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내면으로 출혈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 내면으로 어떤 출혈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원인을 찾아서 칼을 대야 되거나 그럼 또 칼 댄 데로 또 출혈이 나고 여튼 그래서 이래저래 좀 많이 위험한 그런 불치병인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기적 같고 또 실제로 제가 이제 탈북을 해온 과정은 중국, 내몽골, 몽골,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었는데 내몽골에서 몽골로 가는 그 국경을 넘어서 가던 과정은 이제 사막을 헤매야 됐었고 가다가 잡혀서 죽는 것도 참 걱정이지만 잡히기도 전에 내 몸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거에 대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었던 몸이었죠. 근데 하늘이 많이 도와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제 인생은 제 스스로의 능력 플러스 신이 함께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약을 지금 드시고 계신 건가요? 약을 이제 먹는 건 아니고 요렇게 지금 요것도 밴드를 붙여놨는데 혈액 주사, 혈관 주사.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자기 인슐린을 투여하듯이 저는 온고인자를 투여를 해주는 거고 이틀에 한 번씩 예방 차원에서 이제 스스로 자가 주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저번에도 기억에 남았던 게 우리 인터뷰를 하는 중간에도 잇몸에서 피가 나는데 그 피가 안 멈추는 안 거예요. 멈췄잖아요. 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계속 그 피를 혓바닥으로 이렇게 그래서 괜찮으시냐고 근데 보니까 정말 피가 계속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게 그랬어요. 심각한 컨디션이구나. 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요. 제 몸은 비유를 하자면 시한폭탄 같은 그냥 본인이 터지고 싶으면 터져요. 그래요? 네. 어쨌든 네. 이제 그런 고난을 이제 거쳐서 한국에 정착한 지도 이미 17년. 17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한국의 탈북자들의 인권을 좀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워낙 이제 듣는 정보도 많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탈북이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들었었는데 왜냐면 국경을 다
봉쇄를 해버렸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거는 팩트예요. 네, 사실이고, 왜냐하면 저희가 탈북민들이 남한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원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일정 정도의 교육과 일정 정도의 어떤 보호를 받고 나서 대한민국 사회로 나오게 되는데, 그 기구 안에 제가 대한민국으로 왔을 그 당시 2000년 중반 때에서 후반 때까지는 탈북민을 남한 사회로 이렇게 교육을 완료해서 내보내게 되는 일종의 기수가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나왔었거든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나올 때 저희 기수만 해도 300여 명이었어요. 지금은 10명 안팎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엄청 적고, 그 적은 이유는 이제 코로나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는 북한의 내부의 인식 변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네, 평가를 해봐요. 예, 그 이유는 이제 가장 큰 건 한류의 영향이 가장 크고, 근데 이제 그것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류를 처음에 접했을 때는 환상을 가졌을 확률이 매우 높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미디어 세계가 현실과 간극이 좀 있다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매우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목숨을 걸어서 할 만큼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저기 가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역량, 능력을 가지고 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라는 어떤 많은 계산들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5년, 6년 이내로 남한 사회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하는 사람들의 연령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은 이제처럼 계산을 해봤을 때 못하는 것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자녀들, 너희들은 미래가 밝기에 너희들이 결정을 했다면 가라 라고 해서 일종의 합의된 생이별을 해서 오는 친구들을 제가 만나게 되었던 거죠. 부모는 안 오겠다 하고 자녀는 오겠다 하고, 그럼 그 이유는 뭐냐라고 따져봤을 때 자녀는 이제처럼 그래도 나는 여기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 수는 없어. 약간 들어보면 이민 고민하는 그렇죠. 가족들이, 맥락은 결혼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목숨을 건 이민이 되고 중요한 건 이민을 했었더라도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여행하러 오든 뭐 어떻게든 이 다시 내 고향 땅 가족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게 없는 거죠. 제가 좀 놀라운 거는 이제 시대가 그 정도로 흘렀구나. 이제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더 듣고 네. 이게 꼭 뭐 K 드라마나 K 팝에 대한 환상 같은 나라는 아니구나. 이게 네. 정말 어려운 부분도 많아서 그것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목숨을 걸고서 하는 바에는 그냥 있는 게 낫겠다라는 사람들도 많다는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네. 그렇다면 한국에 오는 거를 이제 두 번 생각할 만큼 북한도 그렇게 살기는 아주 어렵진 않다라고 봐도 될까요? 제가 2000년 초반에 탈북을 했을 때는 이런 게 없었죠. 탈북할 수 있어? 그 루트 확실해? 그 길이 확실해? 하면 무조건 갔어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무조건 뛰어들었던. 그때는 그랬죠. 지금 현재는 북한 내부에 소위 말하는 갑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창한 갑부는 아닐지라도 자기 생활권에 있어서는 흔히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부모의 재력이 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의 경제 성장을 이룬 개인들은 꽤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도 국경 그런 감시 같은 게 굉장히 그래도 타이트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어떻게 그걸 더 만들어요? 제가 넘어올 때는 군인들이 어차피 국가에서 보호 안 해주다 보니까 군인들도 일종의 비즈니스를 했던 거죠.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그때는 탈북민이라기보다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북한에서는 우리를 변절자라고 그때 당시에 했었지만 우리는 변절한 게 아니라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하니까
국가에서 생계를 보장 안 해주니까 그래서 중국에 목숨 걸고 넘어가가지고 좀 숨어 살다가 국가 경제적인 안정이 되면 돌아간다라는 게 목적으로 이렇게 계속 탈북을 했었던 건데 그걸 빌미로 군대들도 그래 너 돌아오는 전제로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그랬던 시절이고 그 이후로는 강을 건넌 이후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처벌도 받고 이런 군인들도 많았을 거란 말이죠. 지금은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 그거에 더 업그레이드는 이제 중국과의 협력하에 이제 국경연산에 철조망도 치고, 예, 북한에도 뭐 그렇게 어떤 설비들을 장치를 하고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것 같고, 또 협조국인 중국이 또 AI 기술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또 계속 북송의 협조를 더 강화하고, 그러면 지금의 어떤 하나원 안에 탈북민 수가 적은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필주 씨가 지금 생각을 하기로는 현재 한국에서 남한에서 생활을 하는 탈북민 네. 대부분이 지금 한국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1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아 나는 한국 생활에 정말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까요? 워낙 또 많이 만나시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만나다 보니까 더 조심스러워. 왜냐면 더 다 달라요. 그나마 굵직굵직하게 한번 분류를 해보면 제가 탈북했던 뭐 소위 말하는 장마당 세대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는데 그 장마당 세대라는 게 한마디로 고난의 행군이 딱 시작되면서 모든 생계를 스스로 시작해야 됐던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를 이제 장마당 세대라고 통틀고 소위 대한민국의 MZ세대, 요즘에 MZ세대에 해당하는 북한의 MZ세대들은 만족보다는 불만족에 해당하는 비중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젊으면 젊을수록 한국 생활에 더 불평이 많다. 네, 그런 부분 성향을 좀 많이 보여요. 예. 그리고 조금 그보단 조금 나이 있는 제 또래 친구들은 호불호가 반반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두 가지로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는 미친 짓이고 좋게 생각하면 고향에 대한 향수병 아니겠냐. 가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평이 제 주변에. 근데 이제 소위 MZ세대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갈 수입만 있다면 가고 싶어요 라는 쪽이 의외로 많다. 의외로. 그래서 온 걸 후회하냐 하면 후회해서 뭐해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확실하게 그래도 저는 다시 가기 싫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저희는 확실하게 가기 싫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약간 좀 체념한 보내준다면 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이런 느낌이죠.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는 게 가능하긴 한가요? 저는 지금 돌아가려면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일단 중국으로 가면 되고 중국에서 내가 넘어왔던 루트로 다시 가면 되죠. 그럼 알아서 그냥 받아줘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건 아니고 북한이 넘어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고 보니까 제 또래 친구들은 그 넘어가는 일부 사람들의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또 평가했냐면 어리석은 짓이다. 지금 순간 여기 외로움과 고달픔과 여러 가지 문제에 어리석은 판단, 결정을 내려서 넘어간 건데 넘어가면 북한이 그걸 온전히 받아주겠냐. 그러니까요. 자본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그 유지 도구. 케이스가 되니까 도구가 되니까 네. 오히려 북한에서는 그거를 프로파간다 식으로 해서 그래 잘 들어왔다 라고 받아주냐. 하죠. 중요한 거는 그걸 써먹고 버린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껌 씹어서 단물 빠지면 버린다는 거죠. 네.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네. 미군이 네. 월북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케이스인데 네. 그게 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점으로서는 월북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그런데 실제로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소수긴 해도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임지연 사건처럼 이렇게 조명을 받은 사건도 있지만 조명받지 않고 넘어가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본주의 비판의 강연자로 활용해가지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극소수고, 근데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국인이 북한으로 가는 일단 사례는 이번이 뭐 몇 번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주변 반응은 예, 아주 냉정하더라고요. 걔뭐 저기 지 사회에서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랬겠지. 그럼 실제 그렇더만 뭐 이런 반응들이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왜냐면 원별 사건도 있었잖아요. 예. 그냥 북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어떤 외국인이 아닌 그 원래 북한 시민이었던 사람들이 첫째로 다시 갈 수 있다는 갈 수는 있다. 자체가 놀랍고, 예. 근데 그 루트가 이제 자기 온 북한을 루트대로, 이제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건 자기 온 루트대로 가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짧게 왔고, 그냥 어쨌든 중국에만 가면 예, 그럼 만약에 필주 씨가 나 이제는 다시 월북할래, 북한 다시 돌아갈래, 그러면 어디로 가세요? 지금 이 순간 그냥 한번 저기 루트를 짜보면 일단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가고,